박씨 집안의 새 며느리가 대문을 넘는 날, 마을 사람들은 축하보다 한숨을 먼저 내쉬었습니다. 기와 지붕 위로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훑고 지나가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낮은 햇살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던 날이었지요. 보통 홀레날이라면 장구 소리라도 요란해야 할 텐데 그 집 앞에서는 이상할 만큼 웃음소리가 작았습니다. 골목 어귀에 모여선 아낙들은 입을 손등으로 가린 채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또 한 명 들어가는구나. 저 집이 며느리 잡아먹는 집인 걸 모르고 들어가는 것도 아닐 텐데. 척찰. 어떤 이는 혀를 찾고 어떤 이는 가마 쪽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박씨 집안 안주인 최 씨 부인은 한양 북촌 안쪽에서도 이름난 여인이었습니다. 살림을 빈틈없이 꾸리는 솜씨로는 누구도 따라올 리가 없었고 쌀 한 톨과 장작 한 조각의 쓰임까지 계산할 만큼 영악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를 살림 잘하는 안주인으로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며느리 셋을 울리고 보낸 독한 시어머니로 기억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시집 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병을 얻어 친정으로 돌아갔고 둘째 며느리는 날마다 쏟아지는 꾸지람을 견디지 못해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야반도주를 했으며 셋째 며느리는 끝내 자식 하나 못 낳은 죄인 취급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물론 최 씨 부인은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지요. 제 팔자 약한 것들이 복을 몰라 달아난 게지. 내 어찌 알겠느냐 하고 차갑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집으로 가는 새 며느리의 혼례가 반가울 리 없었습니다. 가마 안에 앉은 연화는 그 수군거림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붉은 화롯자락 아래 손가락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오늘부터 저 집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남들은 양반가로 시집간다 하면 부러워하겠지만 연화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 눕고 집안은 기울었으며 어린 동생 둘은 아직 손이 많이 가는 나이였지요. 혼처를 거절할 형편도 제 팔자를 고를 힘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상대는 이름뿐인 혼처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은 크고 재산은 넉넉했지만 그 넉넉한 만큼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 감도는 집이라는 말을 연화도 이미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연화는 울지 않았습니다. 가마 안작은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을 느끼며 입술을 다물었지요. 울고 들어가면 첫걸음부터 지는 것이다. 견디는 것과 굶는 것은 다르다. 살아남으려면 먼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연화가 친정집 대문을 나서기 전 홀로 마음속에 새긴 첫 다짐이었습니다. 마침내 가마가 박씨 집안 대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문짝은 오래되고 묵직했으며 검은 칠이 벗겨진 문고리 아래로 많은 사람의 손때가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자 찬 공기가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연화가 천천히 발을 내딛었습니다. 붉은 치맛자락 아래 흰 버선 끝이 조심스럽게 땅을 밟는 순간 마당에 늘어선 하인들과 계집종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숨을 죽인 듯한 침묵 속에서 최 씨 부인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비단 저고리의 색은 짙고도 단정했으며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었습니다. 그녀는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길은 새 식구를 맞는 눈길이라기보다 집 안으로 들일 물건의 흠을 살피는 장인의 눈길에 가까웠지요. 작지도 크지도 않은 얼굴,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은 이목구비, 겁먹은 기색을 감추려는 입술, 긴장했으되 허리가 꺾이지는 않은 자세. 최 씨 부인은 그 짧은 순간에 연화를 다 재어보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깊이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며느리 연화 인사 올립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대답 대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 침묵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잠시 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얼굴은 반반하구나. 그런데 얼굴로 살림하는 법은 없지. 첫마디부터 칼날 같았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낮은 웃음이 새어나왔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짧은 대답을 듣고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보통 새색 씨는 이런 말 한마디에도 얼굴이 파래지기 마련인데 이 아이는
겁은 먹었어도 무너져 내리지는 않는구나.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아주 잠깐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것은 못마땅함이었을 수도 있고 경계심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 씨 부인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겉으로는 순한 척하면서도 속을 쉽게 보여주지 않는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바로 그런 얼굴을 한 시어머니 밑에서 피를 말리며 살았고 웃는 얼굴로 사람을 조르는 여자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배운 사람이었지요. 그래서였을 것입니다. 연화가 첫인사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최 씨 부인의 눈빛은 미묘하게 더 차가워졌습니다. 마당 너머 사랑채 기둥 뒤에서는 한 사내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남편인 박도현이었지요. 그는 나이로 보자면 아직 젊고 생김도 단정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집안의 장남다운 단단함보다 오래 참고 물러서는 사람 특유의 망설임이 먼저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 들어온 아내를 한번 보고 어머니의 표정을 한번 본 뒤 조용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반갑소, 잘왔소 한마디조차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 집안의 공기는 누가 중심이고 누가 숨을 죽여야 하는지 오래전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그 짧은 순간 남편의 눈을 스쳐보며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은 많지 않겠구나. 그러나 그 생각은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혼례의 절차가 끝나고 사람들은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혼례 날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에도 마당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서는 저녁상을 준비하는 냄새가 올라왔고 종들은 조심조심 발을 옮겼습니다. 누구 하나 크게 웃거나 떠들지 않았지요. 연화는 안채로 들어가기 전 대청마루 끝에 걸린 열쇠 꾸러미를 스쳐보았습니다. 크고 작은 열쇠가 가지런히 묶여 있었는데 그것이 이 집의 곳간과 광과 비단함과 장독대의 입구를 여는 열쇠라는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일부러 그 앞에 잠시 멈춰섰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이 집의 목숨줄이 어디에 달려있는지 새 며느리에게 조용히 보여주기라도 하듯 말이지요. 연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저 열쇠들이구나. 누가 문을 열고 닫느냐가 곧 누가 사람을 살리고 굶기느냐를 뜻하는 집이구나. 그날 저녁 안채 문턱을 넘는 순간 연화는 이미 알았습니다. 자신이 시집온 곳은 단순한 양반가가 아니었습니다. 웃음보다 눈치가 먼저 흐르고 밥보다 체면이 먼저 오르며 사람의 말보다 문을 여닫는 권한이 더 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한가운데 아무도 거스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 그녀는 며느리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대를 집안으로 들여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사실을 또렷이 느끼며 조용히 손끝을 모았습니다. 두려움은 분명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에서는 아주 가느다란 불씨 하나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 오늘 모두가 숨죽인 까닭을 언젠가는 내가 바꿔놓아야 한다. 그 다짐이 연화의 가슴 속에서 소리 없이 피어오르던 바로 그때 안채 안쪽에서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거기 서서 무엇 하느냐. 이 집에 들어왔으면 이제부터 눈보다 손이 먼저 움직여야지.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안채 문턱을 넘은 뒤에도 연화의 발걸음은 한동안 가볍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들리던 바람 소리는 담장 너머로 사라졌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조용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의 하루는 아침보다 저녁이 더 분주한 듯 보였습니다. 부엌에서는 저녁상을 준비하는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종들은 서로 눈짓만으로 일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조금만 커져도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연화는 그 분위기를 느끼며 조심스럽게 부엌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집온 첫날, 새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부엌 문을 밀고 들어가자 따뜻한 아궁이 열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솥에서는 된장국이 끓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나물과 생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일을 맡은 늙은 계집종이 연화를 보고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서 오래 일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이 남긴 주름이 깊었고 손에는 장작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도우면 되겠습니까? 늙은 계집종은 잠시 연화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앉아 계십시오. 첫날부터 손을 대시면 마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조심스럽게 건넨 충고였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대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엌 한쪽에서 조용히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고 지나치게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늙은 계집종은 그 모습을 힐끗 보았습니다. 처음 들어온 며느리라면 어색하게 서 있거나 허둥거리기 마련인데 이 아이는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부엌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집종들이 동시에 허리를 굽혔습니다. 최 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부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솥의 불, 나물의 상태, 상에 올라갈 생선의 크기까지 한 번에 훑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연화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며느리, 연화는 손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예, 어머님. 최 씨 부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화의 손끝을 보았습니다. 나무를 다듬는 손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부엌에 들어와 손을 대다니 누가 시켰느냐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있기 어려워서 손을 보탰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빛이 조금 좁아졌습니다. 이 집에 들어왔으면 규칙부터 배워야 한다. 이 집에서는 내가 시키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다. 연화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표정에는 불만도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개 이런 말을 들으면 새색 씨는 얼굴이 붉어지거나 눈을 내리깝니다. 그러나 연하의 얼굴에는 이상할 만큼 고요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최 씨 부인에게는 더 거슬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부엌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상은 손님이 없다. 하지만 상은 단정해야 한다. 생선은 너무 오래 굽지 말고 국은 짜지 않게 해라. 계집종들은 일제히 이해하고 대답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마지막으로 연화를 한 번 더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부엌 문이 닫히자 숨을 참았던 공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늙은 계집종이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 아씨, 너무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집에서는 조용한 사람이 오래 삽니다. 연화는 잠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오래 산다. 그것이 이 집의 법이라면 우선 그 법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질 무렵 연화는 처음으로 이 집의 식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넓은 상 위에는 밥과 국, 생선과 나물이 정갈하게 놓였습니다. 최 씨 부인이 먼저 자리에 앉았고 그 옆에 아들 도현이 앉았습니다. 연화는 조금 뒤에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말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한참 뒤 최 씨 부인이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국이 조금 싱겁구나.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계집종들이 긴장한 눈빛으로 서로를 보았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 예, 어머님, 오늘 부엌에 들어갔다고 들었다. 국에 손을 댔느냐? 아닙니다. 나물만 조금 다듬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잠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하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국이 싱겁다. 살림은 작은 것에서 틀어지기 시작한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살피겠습니다. 그 대답은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번 더 떠먹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그렇게 조용히 끝났습니다. 방 안의 사람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집에 들어온 새 며느리를 처음 시험해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식사가 끝난 뒤 조용히 상을 물리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궁이 불이 아직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늙은 계집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하루가 끝났다고 해서 시험이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연화는 잠시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불씨가 장작 사이에서 조용히 살아있었습니다. 그 불씨를 바라보며 연화는 천천히 숨을 고르었습니다. 이 집의 밤은 길었다. 그리고 그 긴 밤 속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이제부터 하나씩 배워야 했습니다. 그날 밤 부엌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들 때까지 연화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바깥에서는 겨울밤 특유의 바람이 담장을 스치며 낮게 울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의 일들은 짧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상에서 최 씨 부인이 던진 한마디, 그리고 그 한마디에 모두가 숨을 죽이던 순간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자리를 정한다는 것을, 누가 말을 하고 누가 고개를 숙이며 누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그 질서가 이미 굳어있는 집이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겠지만 그 두려움이 마음을 흔들게 두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친정에서 떠나오기 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살림이라는 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마음이 흔들리면 손도 흔들린다. 그 말을 떠올리자 연하는 천천히 숨을 고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또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루는 오늘보다 조금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결국 스스로 정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안채의 마루에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고요한 시간, 집안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부엌의 늙은 계집종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왔고 장작을 아궁이에 넣으며 불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누군가가 이미 부엌간에 서 있었습니다. 연화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물동이를 옮기고 있었고 아궁이 옆에 쌓인 장작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늙은 계집종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씨, 아직 새벽입니다. 더 주무셔도 됩니다.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의 하루를 배우려면 아침을 먼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소리 없이 부엌 안에 머물렀습니다. 늙은 계집종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살림을 해본 사람은 알았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연화의 손은 서두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물을 옮기고 장작을 고르고 솥뚜껑을 닦는 동작이 모두 차분했습니다. 마치 처음 하는 일이 아니라 오래전에 배운 일을 다시 꺼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부엌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에서 그 시간에 움직이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마다 안채를 한 바퀴 돌아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가 게으른지, 어디가 흐트러졌는지, 어느 종이 늦게 일어나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엌 문이 열리자 최 씨 부인의 시선이 곧장 연화에게 닿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새 며느리가 새벽 부엌에 서 있는 모습은 그녀도 예상하지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며느리, 연화는 돌아서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예, 어머님, 왜 여기 있느냐? 연화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집안일을 배우려면 부엌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잠시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보통 새색 씨는 첫날 밤이 지나면 피곤해 얼굴이 붓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연화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또렷한 긴장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 긴장은 겁에 질린 긴장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두려는 사람의 긴장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한 걸음 더 부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부엌 구석구석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물동이는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장작은 정리되어 있었으며 솥뚜껑에는 물기가 남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이 집에서 오래 살림을 해온 사람이라면 그 차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 부인은 아무 칭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살림이라는 것은 부지런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많지만 집안을 맡을 사람은 드물다.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머님. 그 짧은 대답을 들은 최 씨 부인은 잠시 연화를 바라보다가 다시 밖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엌 문이 닫히자 늙은 계집종이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군요.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연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늙은 계집종은 잠시 웃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꾸지람이 먼저 오는 법입니다. 꾸지람이 없으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 말은 웃으며 했지만 그 속에는 오래 살아온 사람의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조용히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잠시 뒤 아침이 밝아오자 집안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종들이 마루를 쓸었고 부엌에서는 밥이 지어졌으며 마당에서는 장독대의 뚜껑이 하나씩 열렸습니다. 연화는 부엌 한쪽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서는 수많은 눈과 손이 서로를 살피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일어나고 누가 늦게 움직이며 누가 조용히 일을 처리하는지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질서 속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중심에는 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연화는 마루 끝에서 잠시 안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아침 햇살이 마당에 완전히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 집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고르었습니다. 이 집의 시험은 아직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아마 하루나 이틀로 끝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연화의 눈빛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또렷한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견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과 살림의 흐름을 모두 읽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배움은 바로 지금 이 조용한 아침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의 분주함이 지나가고 해가 마당 위로 조금 더 올라왔을 때 집안의 공기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종들은 각자의 일을 하러 흩어졌고 부엌의 연기도 한결 잦아들었습니다. 연화는 부엌 문턱에 잠시 서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의 하루는 단순히 밥을 짓고 마루를 쓸고 장작을 나르는 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과 말의 무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집 안 곳곳에 얽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의 한마디, 오늘 새벽의 한눈, 그 모든 것이 이 집의 흐름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채 쪽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돌아섰습니다.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말없이 마당을 둘러보며 걸어왔습니다. 눈길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어딘가 생각이 깊어 보였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예, 어머님. 장독대에 가보아라.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독대는 마당 뒤편에 있었습니다. 장과 된장을 담아두는 곳이었고 집안 살림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였습니다. 예, 어머님. 연화는 대답하고 뒤뜰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뜰에는 장독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햇볕을 받아 검은 빛을 띠는 장독들은 오래된 집의 시간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는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장독보다 조금 더 낡아 보였고 옆면에는 가느다란 금이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장독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장독이 보이느냐? 예, 어머님. 물을 채워 두어라. 연화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장독의 금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 금으로 물이 새어나올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대답을 들은 뒤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일이 당연한 일이라는 듯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멀어졌습니다.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연화는 장독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물을 부으면 분명 새어나올 것이었습니다. 뒤뜰에 있던 늙은 계집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씨, 그 장독은 예전부터 금이 간 것입니다. 물을 담아두면 하루도 못 가 다 빠집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계집종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이 집에서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은 해도 되는 일이고 어떤 일은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연화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장독 옆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녀는 금이 간 부분을 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흙이 오래되어 조금씩 벌어져 있었습니다. 햇볕이 드는 방향, 땅의 습기, 그리고 겨울의 공기까지 모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화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순간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친정 뒤뜰에도 오래된 항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어나와 아버지가 늘 흙과 짚을 섞어 메우곤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흙은 마르면 단단해지고 물은 얼면 틈을 막는다. 자연을 거슬러 막으려 하지 말고 자연을 빌려 막아라. 연하는 그 말을 떠올리며 장독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의 공기는 차가웠고 바람은 마당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가 작은 바구니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마른 즙과 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섞어 금이 간 부분에 눌러 넣었습니다. 늙은 계집종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씨, 그렇게 해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 버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면 됩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어딘가 확신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장독에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금 사이로 조금씩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흙과 짚이 물을 머금으며 점점 틈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이 가득 차자 차가운 공기가 그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겨울의 바람은 느렸지만 분명히 차가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의 표면은 조금씩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얇은 얼음이 조용히 물 위에 맺히고 있었습니다. 늙은 계집종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물이 얼면 안쪽에서 틈을 잡아줄 것입니다. 연화는 낮게 말했습니다. 계집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마당 쪽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장독대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장독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더 이상 밖으로 흐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장독 위에는 얇은 얼음이 살짝 잡혀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잠시 연화에게 머물렀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도 칭찬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 더 깊어진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 예, 어머님, 살림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마당의 공기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뒤뜰에 서 있던 늙은 계집종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독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의 장독이 오늘 처음으로 말을 듣는군요. 연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독 위에 맺힌 얇은 얼음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조용히 그 위를 스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연하는 알았습니다. 이 집의 시험은 단순히 힘을 겨루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과 머리를 함께 쓰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집이라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다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해는 완전히 높이 떠오르지 않았지만 하루는 이미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뒤뜰의 장독대에서 돌아온 뒤에도 연화의 마음은 오래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겨울의 햇살이 낮게 깔려 있었고 장독 위에 얇게 맺힌 얼음은 햇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평온한 풍경이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늙은 계집종이 연화를 바라보는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조심스러운 경계가 담겨 있었다면 이제는 작은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은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더 오래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날 낮이 지나고 해가 조금 기울 무렵 마당을 쓸던 어린 종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른 종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들었느냐? 새 아씨가 금간 장독을 살려냈다더라. 그 말은 낮게 속삭인 것이었지만 마당의 공기처럼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물을 채우면 하루도 못 버티던 장독이 그날은 멀쩡히 서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장독을 맡아보던 종도, 장을 퍼오던 종도, 그 일을 전해 들은 계집종들도 모두 한 번쯤 뒷뜰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크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최 씨 부인의 귀에 먼저 들어가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작은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화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일하고 말없이 고개를 숙이던 새 며느리가 단순히 얌전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연화 자신에게는 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연화는 마루 끝에 앉아 햇볕에 말린 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콩을 굴리며 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차분했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콩이 담긴 바구니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루 끝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연화는 손을 멈추고 조용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예, 어머님. 최 씨 부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바구니 속 콩과 연화의 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물었습니다. 뒷뜰의 장독을 어떻게 한 것이냐? 연화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습니다. 흙과 짚을 조금 섞어 틈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물이 얼도록 두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연화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감정을 읽기 어려운 차가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 뒤에 아주 미세한 생각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아니었다면 그 방법은 통하지 않았을 것이다. 연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다행이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다른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잠시 눈을 좁혔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단순한 대답인지 아니면 더 깊은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살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다시 고개를 숙인 채 콩을 고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살림을 한다는 것은 집안의 일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람의 마음도 알아야 한다. 연하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대답을 듣고도 한동안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마루 위에는 겨울 햇살이 조금 더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은 예전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연하는 다시 콩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루 아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늙은 계집종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의 바람이 조금 바뀌고 있구나. 그 변화는 아직 아주 작았습니다. 마치 겨울 끝자락에 처음 부는 따뜻한 바람처럼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집안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는 소리 없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저녁 최 씨 부인은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특별한 꾸지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자주 연하를 향했습니다.
연화는 그 시선을 느끼고 있었지만 일부러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눈을 마주치는 순간 또 다른 시험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난 뒤 연화는 조용히 상을 물리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궁이의 불이 은은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늙은 계집종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씨, 오늘 마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연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정확했습니다. 이 집의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연화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당 밖에서는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장독대 위의 얇은 얼음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직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이야기는 단순히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꼬지람을 듣는 이야기로만 남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녁이 완전히 내려앉았을 때 집안은 낮과 전혀 다른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낮 동안 마당을 오가던 발소리도 부엌에서 끓던 솥의 소리도 모두 사라지고 아궁이의 불만이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부엌 한쪽에 앉아 장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불길은 작았지만 꾸준히 타고 있었고 그 불빛이 부엌 벽에 흔들리는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있었던 일들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장독의 일, 마루에서의 짧은 대화,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느껴졌던 조용한 시선들까지 모두 한 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얼굴에는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들고 있던 장작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부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이 깊은 시간에 부엌으로 오는 발걸음은 흔치 않았습니다. 연화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낮에 마당을 쓸던 어린 종이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씨, 연화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이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마님께서 안채로 부르십니다. 그 말은 아주 짧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에 안채로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닐 가능성이 컸습니다. 연화는 잠시 아궁이의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씨가 천천히 붉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먼저 마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연화는 잠시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마당에는 밤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낮 동안 녹았던 눈은 다시 얼어 단단해져 있었고 발걸음이 닿을 때마다 얇은 소리가 났습니다. 안채 쪽에는 희미한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음은 조용했지만 머릿속은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밤에 불려가는 일은 대부분 시험이거나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늘 겉으로 드러난 이유보다 더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안채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너라. 연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최 씨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작은 상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여러 장의 종이와 작은 붓이 놓여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낮보다 훨씬 조용했고 등불의 빛이 낮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어머님? 최 씨 부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낮 동안 마당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길고 깊은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예, 어머님. 이 집에 들어온 지 며칠 되었느냐? 연하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모르는 것도 많을 것이다. 그 말은 꾸짖는 말처럼 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시험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상 위에 종이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화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종이에는 오래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부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곡식의 양과 날짜가 적혀 있었고 몇 줄에는 붉은 먹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고에 곡식 장부 같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맞다. 그녀는 붓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이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뒤 최 씨 부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곡식은 장부보다 적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집안 살림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연하는 종이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숫자들은 단순했지만 그 사이에는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곡식이 들어온 날짜와 나간 날짜, 그리고 표시된 붉은 먹의 위치까지 모두 조용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장부가 틀린 것이 아니라면 곡식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연화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부에 표시된 붉은 먹은 창고에서 곡식이 나갈 때 찍는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확인을 마쳤다는 표시처럼 보입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등불의 불꽃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확인을 했다는 말이냐? 연화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이의 붉은 표시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고를 직접 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이 집의 창고를 여는 사람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 씨 부인은 잠시 연화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기대었습니다. 며느리, 예, 어머님. 사람의 눈을 믿는 것이 더 위험할 때도 있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먼저 보았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빛이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전보다 깊은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다시 접어 상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까지다. 연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방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다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당은 여전히 조용했고 하늘에는 흐린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서 있었던 대화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장부를 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집안의 곡식을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누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집의 시험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낮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던 길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겨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궁이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불씨처럼 이 집 안에서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더 깊어졌을 때 마땅은 완전히 잠잠해져 있었습니다. 낮 동안 수없이 오가던 발자국 위로 얇은 서리가 다시 내려앉았고 바람은 담장 너머에서만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돌아와 아궁이 앞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불씨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장작이 거의 다 타서 붉은 빛만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불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안채에서 나눈 대화가 마음속에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장부의 숫자들, 붉은 표시, 그리고 최 씨 부인의 눈빛까지 모두 머릿속에서 다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일은 서두른다고 해서 풀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엌 문 쪽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기척이 들렸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늙은 계집종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씨,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연화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불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계집종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부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낮에 보지 못했던 조심스러운 긴장이 떠 있었습니다. 아씨, 오늘 밤 안채에서 무슨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연화는 잠시 불씨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장부를 보았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계집종의 눈이 바로 흔들렸습니다. 장부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고의 곡식 장부였습니다. 계집종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부엌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그 일이군요. 연화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계집종은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알고 있다기보다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오래 살다 보면 어떤 일은 보아도 못 본 척 해야 합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씨가 아주 작게 탁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계집종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창고의 곡식은 예전부터 조금씩 맞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가 2번 바뀌고 나서도 숫자가 계속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계집종은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창고 열쇠를 가진 사람이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엌 안의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창고의 열쇠. 그것은 단순한 열쇠가 아니라 집안의 곡식과 재산을 여는 권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쇠는 아무에게나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계집종은 잠시 주위를 살피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마님, 그리고 장남어른, 그리고 창고를 맡은 관리 하나입니다. 연화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충분한 이야기였습니다. 계집종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연화는 눈을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계집종은 낮게 말했습니다. 곡식이 줄어든 날은 늘 장날과 겹쳤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우연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날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이고 물건이 오가고 소식이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에는 집안의 움직임도 평소보다 많아졌습니다. 연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장날, 그 단어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여러 장면과 연결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 짐을 실은 수레, 창고를 오가는 발걸음들까지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계집종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연화가 말했습니다. 장날에는 누가 창고를 여는지 알고 있습니까? 계집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부분 관리가 합니다. 그러나 장남 어른이 직접 확인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부엌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연화는 불씨를 바라보며 천천히 장작 하나를 더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불꽃이 다시 살아나며 어둠을 조금 밀어냈습니다. 계집종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씨, 이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이 집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덮여왔습니다. 연화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꽃이 장작을 타고 오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보았습니다. 계집종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화의 말은 짧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이미 장부를 보았고 이미 질문을 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른 척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나갔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계집종은 한숨처럼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집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은 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해야 합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계집종은 잠시 연화를 바라보다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 밖에서는
밤바람이 다시 담장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마당은 여전히 조용했고 집안의 등불도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보이지 않는 흐름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궁이의 불은 이제 충분히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머릿속은 맑았습니다. 이 집의 문제는 단순히 곡식의 숫자가 맞지 않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욕심과 권한, 그리고 침묵에 얽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그녀도 알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흐릿한 달빛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생각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진실은 드러내기 위해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사람의 본 모습도 함께 드러난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마당에는 전날 밤의 고요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고 담장 위에 얹혀있던 서리는 햇빛이 닿기 전까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마루 끝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생각했던 일들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창고의 장부, 장날의 움직임, 그리고 그 일을 알고도 말하지 않던 사람들의 침묵까지 모두 한 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마음속 생각을 얼굴에 드러내는 순간 모든 것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늙은 계집종이 아궁이에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불이 붙자 얇은 연기가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뒤 마당 쪽에서 수레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장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일찍 움직이기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집안에서도 몇몇 종들이 창고 쪽으로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곡식 자루와 항아리들이 조심스럽게 수레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루 끝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조용했지만 한 번도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남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으로 창고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긋했지만 주변의 종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계집종이 말했던 이야기, 장날마다 창고의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장남은 창고 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맡은 관리에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관리는 바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은 다시 닫혔습니다. 마당은 잠시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연화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창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관리가 먼저 나왔고 장남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장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몇 줄을 확인하듯 바라보더니 다시 관리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그 짧은 순간에 몇 가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창고 안에서 나온 관리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다는 것, 그리고 장남이 장부를 건넬 때 아주 미세하게 시선을 피했다는 것을. 연화는 조용히 마루 끝에서 내려왔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연화는 돌아섰습니다. 최 씨 부인이 마당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이미 마당의 움직임을 모두 보고 있었다는 듯 조용했습니다. 연화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예, 어머님. 최 씨 부인은 잠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레가 하나둘 담장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과 수레 소리가 마을 쪽으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그녀가 말했습니다. 장날은 늘 분주하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 씨 부인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나 분주한 날일수록 사람의 눈이 흐려지기 쉽다. 연화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봐야 합니다. 최 씨 부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연화를 바라보다가 다시 마당을 향했습니다. 창고 쪽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창고에 다녀온 사람을 보았느냐? 연화는 대답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서 있다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오는 동안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장면들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던 순간, 관리의 표정, 장부를 넘기던 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최 씨 부인의 눈빛까지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왔을 때 늙은 계집종이 물었습니다. 아씨, 마당이 시끄럽습니다. 장날이라 그렇습니다. 연하는 그렇게 말하며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계집종은 그녀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아씨는 이미 무언가를 보신 얼굴입니다. 연화는 잠시 불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집종은 그 말 속에서 다른 뜻을 느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곧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부엌의 불은 다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장날의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안에서는 다른 흐름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연화는 이제 단순히 이 집의 며느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균형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결심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은 드러나야만 멈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이 멀지 않았다는 것도. 장날의 소란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집안에는 다시 익숙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술의 바퀴 소리와 사람들의 발걸음이 담장 밖으로 멀어지고 나자 마당에는 바람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햇빛은 이미 마루 끝까지 올라와 있었고 눈 위에 남아있던 얇은 서리는 천천히 녹아 물방울이 되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부엌 앞에 서서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온한 오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아침에 보았던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던 순간 장남의 손에 들려있던 장부, 그리고 그 뒤에 남아있던 짧은 침묵까지 모두 한 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진실은 대개 한 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면을 지나며 조금씩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고를 맡은 관리가 안채 쪽에서 나와 마당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빠른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엌 안으로 들어가 물을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뒤 늙은 계집종이 다가왔습니다. 아씨, 오늘 장날이 끝났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집종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창고 관리가 아까 안채에 다녀왔습니다. 그 말은 아주 조심스럽게 꺼낸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방금 전입니다. 계집종은 낮게 대답했습니다. 연화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창고에서 나왔던 관리가 바로 안채로 갔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연화는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만약 장부의 숫자가 맞지 않는 이유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미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대개 가장 먼저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향하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때 부엌 문 밖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뜻밖에도 장남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문 앞에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엌 안의 공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서방님, 장남은 잠시 부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궁이의 불, 끓는 물, 그리고 바닥에 놓인 나무 바구니까지 모두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 일을 직접 하는군. 연화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익숙해지려는 중입니다. 장남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여전히 연화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마당에서 창고를 바라보고 있던 것을 보았다. 그 말은 평범한 말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확인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장날이라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보았습니다. 장남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 안에는 물 끓는 소리만 조용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집안의 창고는 오래된 곳이다. 숫자가 늘 정확할 수는 없다. 그 말은 설명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선을 긋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집일수록 숫자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장남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다시 평소의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잠시 연화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엌의 불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집안일은 조용히 하는 것이 좋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장남은 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부엌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부엌 안에는 다시 고요가 남았습니다. 늙은 계집종이 숨을 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씨, 방금 말은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연화는 불 위의 솥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천천히 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고일 수도 있고 확인일 수도 있습니다. 계집종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분명한 긴장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계집종이 물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부엌 안의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바람이 문틈 사이로 들어와 불꽃을 아주 조금 흔들었습니다. 연화는 그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아침부터 이어진 장면들이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창고의 장부, 장날의 움직임, 관리의 발걸음, 그리고 방금 전 부엌에 찾아왔던 장남의 말까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아직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서두르는 사람이 먼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을 그릇에 따랐습니다.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남은 것은 그 진실이 어디에서 모습을 드러낼지 지켜보는 일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이 찾아왔을 때 집안에는 낮과는 전혀 다른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장날의 소라는 이미 먼 마을길로 사라졌고 마당에는 바람이 담장 끝을 스치는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의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낮 동안 이어졌던 일들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창고의 장부, 장날의 움직임, 관리의 발걸음, 그리고 부엌까지 찾아와 남겨두고 간 장남의 말까지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궁이 속 불씨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불은 작게 타고 있었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안 어딘가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부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는 늙은 계집종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낮보다 더 깊은 긴장이 떠 있었습니다. 아씨, 연화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계집종은 주변을 한번 살핀 뒤 낮게 말했습니다. 창고 관리가 다시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흐름이었습니다. 잠시 뒤 연화가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부르셨을 겁니다. 계집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마당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안채 쪽에는 희미한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순간이 언젠가는 오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채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너라. 연하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최 씨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낮에 보았던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창고 관리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아주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무거운 긴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어머님? 최 씨 부인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잠시 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예, 어머님, 오늘 창고의 장부를 다시 확인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천천히 장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는 이유를 들었다. 방 안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창고 관리의 어깨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대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장날마다 곡식이 조금씩 빠져나갔다고 한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장부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잠시 뒤 최 씨 부인이 창고 관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관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자 최 씨 부인의 눈이 조금 좁아졌습니다. 그 잘못이 내 혼자만의 것이냐? 관리의 입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연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낮에 부엌에서 나누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오래된 집일수록 숫자를 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 그리고 집안일은 조용히 하는 것이 좋다는 장남의 말까지 모두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열쇠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부는 제가 혼자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장남이었습니다. 그는 방 안의 상황을 보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곧 평소의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부르셨습니까? 최 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조용히 상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안의 곡식은 집안의 기둥이다. 그 기둥이 흔들리면 집도 함께 흔들린다. 장남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이 아주 짧은 순간 장부 위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를 향했습니다. 잠시 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연하는 처음으로 이 집의 균형이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곡식의 숫자가 아니라 권한과 책임,
그리고 오래된 집안의 질서를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의 일은 여기까지다. 그 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까웠습니다. 창고 관리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남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의 등불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며느리로서 일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균형 속에서 사람과 집안을 함께 지켜보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생각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집을 지탱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결국 사람의 마음과 선택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다시 담장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이야기는 이제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